오늘은 미국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지금 최근에 관세 전쟁 전후로 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죠.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지금 현재 일절만 회원님, 노은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면은 오늘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지금 최근에 이 지난 7월 달부터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조정받았던 시장이 한 달 굉장히 빠른 듯하게 올라갔었다가 여기를 지금 뚫지 못하고 지금 이제 다시 재차 하락을 했었죠. 제가 이제 요 부분 해가지고 지금 현금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약간 하고 저번에 그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 종목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원금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종목을 좀 털어내고 싶어도 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를 반영을 했을 때,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앞에 있던 이 매물대를 뚫지 못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재차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근데 떨어질 때도 굉장히 좀 이제 아프게 떨어졌어요. 이제 아프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아프게 떨어진 이유가,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시행한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지금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광물 협정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물 협정을 하려고 했어요. 광물 협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랑 이제 젤린스키랑 거의 둘이 싸우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광물 협정이 무산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 그러니까 뭐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당연히 이 전쟁에 관련돼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것이고, 인플레이션 우려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종전을 하고 이제 재건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열리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게 이거였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에 떨어진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전에 트럼프 1기 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1기 때도, 과거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를 되돌아봐도, 트럼프가 그때 김정은이랑 이제 협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협상한다고 했는데, 정상회담까지 다 해놓고, 트럼프랑 김정은이 딱 협상한다 해놓고는, 갑자기 트럼프가, 난 이거 딜 안 받겠다. 너네가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하지 않아서 해줄 수 있는 딜이 없다라고 딱 하면서 김정은이랑 선을 딱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나타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이건 그냥 트럼프의 하나의 협상의 기술입니다. 협상의 기술.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게 노딜의 압박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네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할 거 아니면은 하지 마. 그냥 그 협상 같은 거 하지 마. 이렇게 되돌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막상 아쉬운 거는 김정은이고 막상 아쉬운 거는 젤린스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협상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오늘 의회 연설하는 도중에 이제 뭐 젤린스키가 이제 광물 협상에 대한 이거를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지금 이제 막판에 이제 이런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은 종전으로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젤린스키 입장에서는 물론 그 5천억짜리 광물이 좀 이제 아깝다라고는 하지만은 이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자본, 이 거대한 이 힘을 끌어들여서 경제적인 협력 단계를 만들어야 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대변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대변인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대변인으로서
미국이 이제 러시아와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바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이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젤린스키가 그냥 겨우 이 5천억 달러 가지고 지금 너네 3차 세계대전 가지고 도박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면박을 준 게 지금 5천억 달러 아까워하지 마라. 결국은 너네가 평화를 찾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광물 협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그게 너네들한테 안보보장과 비슷한 효과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 쪽으로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와 젤린스키의 이 광물 협정이 결과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제 121선 지지를 밟은 거죠. 121선 지지를 밟은 만큼 이제 2555에서 여기 보시면 요 라인이 아마 2580인가 그럴 거예요. 2580까지 이제 최대한 그 위로 붙이려고 할 겁니다. 21선까지 붙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거고, 그렇게 난 다음에 지금 뭐 상호 관세가 지금 이제 4월 달에 이제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호 관세가 시작하고 나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리스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리스크가 하나 있잖아요. 지금 탄핵이 있기 때문에 이 탄핵이 완벽하게 지나가야 이제 그 다음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어떠한 정책과 뭐 추경 예산이라든지 뭐든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의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떠한 시장이 중요하게 될 것인가 라고 봤는데, 이제 오늘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의회 연설이 지금 이제 5일인데, 이게 지금 뭐, 미국 시간으로는 밤이에요. 미국 시간 밤이기 때문에 여기 찍힌 거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5일달 트럼프의 의회 연설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ADP 취업자 오늘 고용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고용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할 거다. 약간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인터배터리가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물론 과거에 2차 전지가 막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는 이 인터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관심이 좀 떨어졌어요.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인터배터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중요하다. 특히 브로드컴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발표는 7일날 아침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아침에 우리는 브로드컴의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 브로드컴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뭐 주문형 반도체라고 이제 보여주는 이제 ASIC 2형 이제 주문형 반도체죠. 이쪽의 반도체의 실적이 얼만큼 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제롬 파월의 미 연준 의장 지금 이제 발언 앞두고 있는데, 이 제롬 파월이 의회에서 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어떻게 금리 인하를 갈 거하고, 어떻게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상호 관세를 대응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주말에 아마 광물협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 광물협정이라는 거는 뭐 늦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여튼간에 이번 조만간에 광물협정이 결제 사인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의회에 대한 발언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 의회에서는 사실상 이 얘기보다도, 지금 이제 재건에 대한 얘기보다도 새로운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스크린샷 한 거예요. 스크린샷 한 건데,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약간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내 석유 수출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이제 뭐 배경으로는 에너지 독립 강화 및 이제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미국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지금 유가 더 이상 이제 오펙이라고 하죠. 오펙. 즉 이제 뭐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포함해가지고 이
그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가 맡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걔네들 마음대로 유가를 높였다가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제일 중요한 과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야 되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 계속적으로 어느 일정 수준의 CPI라든지 PPI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유가가 계속적으로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낮아야 해야 한다는 그런 배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60에서 70 초반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미국 내에 석유 시출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물론 석유 가스 업계와 뭐 관련 기업이 수혜 가능하다라는 요거는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거지 이게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한 에너지 비용 절감, 이게 첫 번째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 자체를 만들어 가겠다. 약간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자, 두 번째는 이제 본목적이 나오죠. 이제 재정 지출 축소 및 이제 부채 감소를 추진한다. 지금 이제 미국의 부채가 너무나 이렇게 드러나니까 지금 이제 그 도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들어가지고 지금 다 자르고 있죠.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그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르고 있는 이유가 이 결국 재정 지출을 축소하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인건비부터 줄이겠다라는 이 얘기죠. 그래서 인건비를 계속적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부채 감소를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사회복지라든지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다 정부가 지출한 예산들을 빼고, 그리고 국방비도 지금 이제 방산 예산 낮췄나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미국 관련 방산 기업들이 떨어지게 된 이유도 이런 식으로 방산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이 트럼프의 지금 의지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그런 반대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돈이 적어지면은, 마냥 이렇게 적어지면은 국방비가 적은 상태로 이제 비어있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아니라 민간 투자 확대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부터 지금 다 땡기고 있죠.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일본의 뭐 소프트뱅크 나와가지고 일본 너네 뭐 우리한테 투자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뭐 100만 달러인가 뭐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100만 달러 말고 2배 더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민간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대신에 투자 안 하면 너네 뭐 한다?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망이 하나 들고 있으면서 거의 반 협박식으로 돈 뜯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민간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유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목적 자체가 재정 지출 축소 및 부채 감소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면적이고 영구적 감세를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대상이 따로 있어요. 대상이 지금 이제 오늘 특정적으로 보여줬는데, 이제 테슬라에 이제 일론 머스크 딱 세워놓고 너 정말 일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페이스X 화성 깃발 꽂는 거, 미국 깃발 꽂는 거 우리가 밀어줄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제 프리마켓장에서 현재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아마 뭐 완전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영향 자체가 있다. 그래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야 이제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정책 자체는 굉장히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드림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리마켓도 좋고, 아마 내일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단기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을 한마디로 하면은 미국 기업이 참여하거나 혹은 미국에 대한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사업들은 무조건 자기가 먼저 시키지 않아도 무조건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미국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보조금이라든지 세금 지원은 빵빵 해주는데,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해야 한다든지 미국의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관세도 때리고 거의 기업을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리죠.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틱톡이고, 틱톡 이제 중국에서 이제 너무 많이 중국에서 만든 기업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사용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익들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니까 틱톡 거의 분해시켜 버리죠.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적자생존이라고 말해야 될지, 뭐, 약육강식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의 강자 논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바이든보다는,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해외 생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물론 여기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해외 생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그런 거는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까, 관세에 대한 역효과 나타나니까, 그게 지금 시장 자체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괜찮다, 그런 것 자체를 미국이 석유를 생산을 하고 미국에서 지출하는 부분을 깎고 결국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좀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빨대를 꽂았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달러들을 쫙 빨아당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메이드 인 USA 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뭐 미국 내 제조업 성장 가능성, 이게 지금 본래의 목적이에요. 미국 내의 제조업이 성장한다라는 게 얘네들이 하고 싶어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중국산이라든지 한국산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는 저가였는데, 그러니까 저가였던 거는 똑같은데 옛날에는 저품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품질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은 CD 플레이어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 CD 플레이어, 뭐 카세트 플레이어면은 이거 전부 다 일본 거 내지 미국계 거의 본주였잖아요. 워크맨이라든지. 요즘은 뭐 듣지도 않겠지만은. 근데 이게 뭐 MP3로 가고 뭐 하고 갔을 때는 미국에서는 뭐 애플이라든지 아이폰이 나왔는데, 아니 아이폰 굳이 쓰지 않더라도 삼성 갤럭시 거의 비슷한 건 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서도 삼성이 해야 되는 여기에 반도체 같은 것도 AP 반도체 쓰고 있고 해가지고 좀 다른 나라 것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수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최고의 수준을 중국과 한국 거를 비롯한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중국이 어느 정도로 따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거를 관세로서 차이를 확 끌어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만약에 트럼프가 생각대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관세 때리고 얘네들 못 살아라고, 너네 죽어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만큼의 수준을 유지한다라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깎여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수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만들어 놓는다라든지 전략 비축 자산으로 그런 것도 만들어 놓는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어발을 올리고 있다. 약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으로는 미국산 제품이 우선이라는데, 어쨌든 간에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는 글로벌 기업 영향인데, 이제 일단 요거보다도 핵심은 일단 보호무역을 기조를 강한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죠. 보호무역 기조를 강한다라는 게 핵심이다. 이게 웃긴 게, 미국은 옛날에 세계 각국에 FTA 맺었잖아요. 이게 FTA가 뭡니까? FTA가 결국은 너네도 관세 철폐하고 우리도 관세 철폐하고 거의 그냥 다 철폐한 다음에 완전 맞짱 뜨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자유 노선을 굉장히 주장했던 게 불과 10몇 년 전에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무역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 해서 다시 한번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게 지금의 미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 2000대 초반때 막 이렇게 미국 FTA 때문에 뭐 광우병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그때 아시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예 반대적인 상황으로 미국이 자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관세 때려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 자체가 흘러가고 있다. 약간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 지금 이제 철강, 알루미늄, 구리를 현재 이제 25%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내 철강 내 원자재 산업 보호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올라간 이제 상승 종목을 먼저 얘기하자면 오늘 상승 종목 중에서 넥스틸이랑 휴스틸이라고 이제 아실 거예요. 물론 이 종목 자체가 물론 알래스카 어쩌고저쩌고 영향도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미국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 공장.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장에서 철강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가스라든지 아니면 송유 목적의 이제 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관세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주목받았다라는 것도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은 좀 이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철강이랑 알루미늄 업계의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근데 관련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제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 이게 지금 뭐가 가지고 있는 위협이에요? 조선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협이죠.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관세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그런 비싼 철강으로 배를 만드니까 배값 자체도 위로 이제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덤핑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 지금 이제 뭐 체크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적인 싸움에서 이제 들어간다. 이제 결국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약간 좀 이제 이슈입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지원법을 지원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굳이 이렇게 지원받지, 그러니까 우리 뭐 삼성도 지원받고 있고, TSMC도 지원받고 있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삼성이나 TSMC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아니, 우리한테 공장 지으면은, 우리한테 공장을 짓고, 우리한테, 미국 사람 뽑아가지고 일 시키면은 우리가 공장을 지원주는 자금도 도와주고, 공장에 땅도 내주고, 이렇게 해줄게라서, 그래? 그래서, 그러면 좋겠네라고 해가지고 삼성이랑 TSMC랑 SK하이닉스랑 미국에 공장 지어놨더니 갑자기 반도체 산업지원법 지원 중단, 자기 맘대로 이거 이제 필요 없다고 이제 지원 중단한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AI,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이제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타격받는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반도체 산업 지원법 없이 뭐 이렇게 공장을 못 짓는 그런 이제 규모의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지원 중단하는 거는 이 트럼프의 관심은 반도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뭐 전기차도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빵빵하게 사람들이 늘리는 쪽으로 하겠다. 약간 반도체도 계속적으로 만들겠다. 기술 지원하겠다.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 트럼프의 관심은 일단 거기는 아닌 것 같다. 요거는 그래서 일단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라든지 또 금요일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하겠지만은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약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늘 좀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및 일본이 알래스카 가스관의 사업을 참여를 희망한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도 이제 관세에 대한 PR 목적으로, 우리가 이 알래스카 가스관, 우리가 가스관 다 파고 뭐 사업 다 해가지고 가스관 만들어 가스 펄펄펄 해가지고 너네들은 가스 나오는 거 팔 수만 있게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딜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투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전혀 줄 생각 없이 본인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LNG에 대한 생산 확대나 이제 수출 증대를 통해 가지고, 아마 여기서 생산 확대하면은 이 액화 천연가스 이거 누가 쓰겠습니까? 다 우리나라가 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급 수요층이 될 의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 굉장히 이제 스틸 관련 쪽이라든지 혹은 다 떨어진 게 보니까 지난 이제
대왕고래 관련 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한미일 경제 협력 강화에 영향받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나 중동산 가스보다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 대한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또 이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건에 관련된 것보다는 당분간은 아마 이 알래스카 가스관이 조금 더 활기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의 사업 해놨죠. 지금 트럼프가 하나는 스타게이트, 이제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 하나, 지금 이제 이거는, 오픈 AI CEO가 직접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제 투자자들 구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뭐 회장도 만나고 최태원 회장도 만나고 뭐 효성도 만나고 뭐 다 만났던 이유가 이런 스타게이트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700개인가 뭐 몇백 개씩 짓겠다. 약간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불러온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가스관 거의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해가지고 가스관 어떻게 몇 대 몇으로 해가지고 한다. 약간 이렇게 나온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취임한 지 한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스타게이트도 할 것이고 가스관도 할 것이고 우리가 뭐 해가지고 부채 적자라도 이것도 줄이고 결과적으로 미국 잘 살게 만들 것이다. 아메리칸 퍼스트 하겠다. 이게 자기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이제 본 정책인데, 이제 미국산 자동차 뭐 대출이자 세금 공제,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산 다른 자동차 업체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테슬라인데, 일단 테슬라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 근데 테슬라는 굳이 이거 하지 않더라도 FSD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하는 거 있지만은, 그래도 그 외 이 테슬라 외에 미국 다른 이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그 자동차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본래 목적이다. 그러니까 목적에 있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3대 자동차 업체 공장이 있는 곳이 다 트럼프를 뽑아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 당연히 돌아간다. 약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향은 없지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경 보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가 이제 두드려 맞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멕시코랑 캐나다가 이와 같은 조치를 하면은 너네들이 펜타닐 미국으로 들여오게 됐으니까 책임져.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때리는데, 만약에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예를 들면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뭐뭐 해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해주면은 이거 관세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부로 맞아 들어간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종전 협상을 가지고 간다. 근데 일단은 광물 협상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안 될 거다. 했는데 완전히 배가 떠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종전으로 가면서 이러한 이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왜냐면은 그때 기자회견 그러니까 정상회담 나온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보고 딱 얘기하잖아. 너네 카드 없잖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자의 현실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많은데, 여튼간에 이런 종전 협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광물 협상으로 가는 것도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오전 초반에는 재건 관련주가 좀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 관련주보다는 이 가스관이 굉장히 핫했다. 근데 전체적인 시장의 크기로 봤을 때는 알래스카 관광도 물론 큰 사업이긴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자체는 거의 한 700조 가량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저는 이제
그 장기적인 비전에 있어가지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재건도 팔고 또 유럽에는 우리가 또 무기도 팔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가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전쟁이 종식이 되면은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미국과 EU가 이제 금이 간다라는 게 이제 완벽하게 보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 간에 있어가지고 EU는 더 이상 이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EU가 그랬죠. 우리 1300조 가지고 우리 무기 사고 뭐 무장할 거야 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이득이 될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오늘 의회 연설의 핵심이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부활 선언을 했는데, 요거는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백악관에 갑자기 뭐, 조선에 관련되어 있던 그러니까 뭐, 도지 비슷하게 뭔가 하나의 부서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서가 과연 이 미국의 조선소를 미국 기업이 만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제 세계 각국에 이제 보내가지고 이렇게 배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걸 관리하는 곳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지만은 일단 그냥 얘기가 나온 걸로 봤을 때 조선소에 관련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지만은 미국에서 미국 배를 만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금이 대폭적으로 깎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재작년에 2차 전지가 막 미국에 공장 짓겠습니다 하면 와 이거 올라갔던 그 시절 아시죠? 그 시절로 봤을 때 아마 우리나라에 있던 중공업 관련주들이 미국 조선소 우리가 인수했습니다 하면은 막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딱 생각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제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 시스템 두 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HDD 현대중공업도 이분과에서 이제 진출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들으라고 한 얘기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들으라고 한 얘기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예전에 조선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은, 물론 지금은 더 많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이제 세계 조선업 자체가 한국과 중국으로 거의 양분되어 있는 구간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저가에 대한 부분의 선이 주요라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부가가치, 뭐 LNG 선이라든지 약간 이런 선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물론 수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조선업이 훨씬 더 많다라고 치지만은, 결국적으로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돌파구로 고부가가치 선에 대한 올인을 보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조선의 계속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쟁 구도가 이어질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끝으로 갔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있는 조선소로 미국에 있는 해군도 뭐 선박도 만들어주고, 뭐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쨌든 미국 조선업 재건이라고 하니까 미국 조선소에서 우리나라 사람 쓰지 않겠죠. 그냥 미국 사람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미국 내 조선업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뭐 국가 단위의 이제 선단도 운영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저는 여기에 뭔가의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자체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뭐 꺾이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뭐 꺾이다가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의 조선업 부활 선언은 거의 이제 앞에 가스관처럼 우리나라 보고 좀 이제 들어라, 너네 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들어라고 하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연설 한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좀 보면서 역시 미국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협력을 굉장히 좀 잘 하면은, 긍정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상호 관세도 있고 이제 뭐 공매도 시작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악재적인 요인이 깔리고 뭐 탄핵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런 쪽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아짐으로써 미국이 서서히 금리를 낮추고 다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자체가 올라오면은 분명히 재차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월에 저희가 이제 매매를 했던 내용, 실전 투자 자문반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1월 달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2월 달인데, 지금 보시면은 1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를 했던 것이고, 이제 뭐 12, 20, 뭐 이렇게 13, 49, 여기다 보면 뭐 21, 29, 20, 뭐 이렇게 나와 있던 거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보유한 건데, 3월 달은 대체적으로 아마 단기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단기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 장기는 아마 4월 달에 열리는 4월 이제부터 이제 5월 사이에 열리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와야겠죠. 이제 2025년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이면은 다시 또 실적 관련주들이 굉장히 빛을 볼 수가 있지만은 3월 달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뭐 조선업이라든지 강관이라든지 재건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관련된 종목들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전 투자만 자문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으로는 단기, 한쪽으로는 장기 이런 식으로 균형적으로 이제 그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수익이 났던 건데, 그럼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도대체 얼마를 버냐, 이거는 솔직히 몇 프로 되어 있는 건가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역을 받은 게 있어요. 수익 내역을 받은 게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지금 이제 뭐 98만원 이제 이번 달 수익 뭐 98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부터 뭐 200만원, 뭐 140만원, 뭐 23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기간 자체가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내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수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수익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갑자기 한 달에 폭발적으로 뭐 늘어나는 달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라는 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늘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체가 1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난 게 이런 게 아닙니다. 다 거래대금을 모아. 지금 보시면은 한 달 동안 매도했던 게 4천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하나씩 한다라고 치더라도 30을 나누면은 하루에 200만원, 300만원이에요. 하루에 200만원, 300만원 매수해가지고 수익 모으고 하니까 한 달에 140 나왔다는 그런 얘기니까, 수익하는 거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수익들을 우리가 제가 계속적으로 검증하고 점검하고, 얼마 보셨고, 얼마 잃었고, 얼마 동안 그 매매 나고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자 자문이라는 진짜 투자를 자문받고 싶으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지금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카톡방 입장 보시면은 그쪽으로 입장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오신 분들은 실제로 실전 투자 자문반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일어나는지 실제 참여해 보셔서 그 결과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회 연설 및 이 트럼프의 이제 모든 이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드렸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혹은 오늘 오후 9시 30분에 아마 주식이 궁금할 때 제가 아마 방송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제 다음 주 및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릴 수 있는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방송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